시댁 가족 모임 자리였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은행 다니지만 얼마 벌지도 못해요.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단 직원이에요. 돈을 못 버니까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죠. 하지만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오늘 망신당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럼 오늘 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시어머니가 비웃으셨어요. 뭘 확인해? 내가 뭘 보여줄 건데? 저는 테이블 위에 급여 명세서를 올렸습니다. 제 연봉이요. 9천만 원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얼어붙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단 10년 만에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엔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시작된 무시였습니다. 결혼 첫 추석이었습니다. 시댁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어요.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 일하시다 은퇴하신 후 사시는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시누이가 서 있었어요. 베이지색 샤넬 원피스를 입고 손톱에는 빨간 네일을 막 바른 참이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들어와요. 거실 소파에는 루이비통 가방이 3개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시누이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우며 물었습니다. 언니, 직장 어디예요? 은행이요. 시누이가 손톱을 후후 불며 비웃었어요. 아, 그냥 은행 직원이시구나. 제 대학 선배는 은행 지점장인데 연봉이 2억이래요. 저는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낡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생선 비늘이 반짝이며 묻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왔구나. 어서 주방 와. 할 일 많아. 저는 신발을 벗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좁은 주방이었어요. 싱크대 위에 손질 안 된 고등어 5마리가 비늘째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야, 이 고등어는 새벽 5시에 시장에서 산 거야. 신선하니까 타지 않게 잘 구워. 네, 어머니. 저는 고등어를 하나씩 칼로 손질했습니다. 비린내가 손가락 사이사이에 배었어요. 거실에서 시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목말라. 물 좀.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지혜야, 민지 물 좀 갖다 줘. 저는 손을 대충 씻고 냉장고에서 생수를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시누이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제가 물을 건네자 시누이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언니 손에서 비린내 나요. 물 다시 갖다 줘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손을 비누로 3번 씻고 3컵의 물을 따라 다시 갔습니다. 시누이는 받지도 않고 소파 옆 테이블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거기 놓고 가요. 저는 물을 놓고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시간 동안 서서 일했어요. 고등어를 석쇠에 굽고 파전을 지글지글 부치고 잡채를 센 불에 볶았습니다. 좁은 주방은 기름 연기로 뿌옇게 가득했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홈쇼핑 채널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 저 가방 예쁘다. 나 사줘. 그래, 나중에 사줄게. 저녁 7시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작은 사각 식탁에 4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를 집으셨습니다. 잘 구웠네. 지혜야, 요리는 잘하네. 시누이가 파전을 한 입 베어 먹으며 말했어요. 근데 언니, 은행 월급이 얼마예요? 제 친구는 은행 과장인데
연봉이 9천만 원이래요. 그냥 평범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그 정도는 안 되지. 뭐, 돈 못 버니까 집안일은 해야지. 저는 밥을 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설거지도 혼자 했습니다. 기름으로 번들거리는 프라이팬을 닦으며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추석도 똑같았어요. 신우이가 이번엔 에르메스 가방을 옆에 두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렌지 주스 만들어줘.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지혜야, 민지 오렌지 주스 좀 만들어줘. 저는 또 주방으로 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신우이가 카드값을 못 냈다고 전화했어요. 언니,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저는 제 통장에서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추석날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은행 다녀요. 뭐, 벌이는 별로지만 집안일은 잘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지혜야,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저는 또 제 돈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나중에 갚을게. 하지만 시어머니도 갚지 않으셨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연봉이 8천만 원이 됐어요. 하지만 시댁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추석,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돈 못 벌어요. 그래도 집안일은 잘하죠. 신우이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차장인데 연봉이 억대래요. 언니도 그 정도 벌어요? 저는 주방에서 물을 썰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9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부지점장이 됐습니다. 연봉이 9천만 원이 됐어요. 하지만 시댁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10년째 추석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저는 또 혼자 주방에서 갈비찜 무쇠솥을 뒤적이며 일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은행 다닌다지만 벌이가 별로예요. 돈 못 버니까 집안일은 해야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이라고요. 참아야 했던 1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그 집에서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은 늘 주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저 회사 그만뒀어요. 왜요? 상사가 너무 싫어서요. 그냥 관뒀어요. 신우이는 대학 졸업 후 광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1년 반 만에 그만둔 거였어요.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이번 달 카드값이 200만 원인데 돈이 없어요. 빌려줄 수 있어요? 네. 저는 제 통장에서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신우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고마워요, 언니.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신우이가 새 직장을 구했다고 했어요. 무역회사였습니다. 이번엔 오래 다닐 거예요. 하지만 6개월 만에 또 그만뒀습니다. 언니, 저 또 회사 관뒀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시댁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우이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옆에 놓여 있었어요. 언니 왔어요? 민지 씨, 직장은 구하셨어요? 신우이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아직이요. 쉬는 중이에요.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지혜야 왔구나.
어서 주방 와. 네, 어머니.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갈치를 내밀었어요. 지혜야, 이 갈치는 어제 식당에서 사장님이 주신 거야. 신선하니까 잘 졸여. 네. 어머니, 요즘 식당 자주 나가세요? 아니, 가끔. 사장님이 바쁠 때만 부르시면 가지.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동네 식당에 나가셨어요. 설거지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하루 6시간 일하면 7만 원을 받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지가 요즘 직장을 안 다니니까 생활비가 빠듯해. 민지 씨가 직장 또 그만두셨어요? 응. 이번 달부터 안 다녀. 그래서 내가 식당 좀 더 나가야 할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치를 손질하며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커피 타줘.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지혜야, 민지 커피 좀 타줘. 저는 손을 씻고 거실로 갔습니다. 민지 씨, 커피요. 신우이는 TV를 보며 받았어요. 한 모금 마시더니 찡그렸습니다. 너무 써요. 설탕 더 넣어요. 알겠어요. 저는 커피를 다시 타서 갖다 줬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민지가 요즘 힘들어해. 직장도 못 구하고 구직 활동은 하고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글쎄, 집에서 쉬는 것 같던데. 저는 갈치를 냄비에 넣고 불을 켰습니다. 생강을 썰며 생각했어요. 신우이는 2년 동안 직장을 3번 바꿨습니다. 매번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그때마다 카드값을 못 냈고 제가 대신 냈습니다. 2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총 650만 원이었어요. 오후 5시 음식이 다 차려졌습니다. 식탁에 4명이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갈치를 집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갈치 잘 졸였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 은행 월급으로 생활비 내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 친구는 은행 다니는데 연봉이 9천만 원이래요. 언니도 그 정도 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그 정도는 안 되지. 뭐, 돈 못 버니까 집안일이라도 잘하면 되지. 신우이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언니처럼 집안일 못해요. 전 직장 다닐 때도 피곤해서 집안일 못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했어요. 기름기 묻은 냄비를 닦는데 신우이가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내일 저녁도 여기 올 건데 불고기 해줄 수 있어요? 내일도 오세요? 네.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밥하기도 귀찮아서요. 저는 수세미를 꽉 쥐었습니다. 알겠어요. 신우이가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지혜야, 민지 말 들었지? 내일 저녁도 준비해줘. 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지가 요즘 우울해서 그래. 직장도 못 구하고 결혼도 안 하고. 저는 냄비를 헹구며 물었습니다. 민지 씨 나이가 이제 40인데 구직 활동은 하고 있으세요? 하긴 하는데 마음에 드는 데가 없대. 그렇군요. 시어머니가 나가고 저는 혼자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응. 우리 동생 요즘 힘들어해. 좀 이해해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알아. 하지만 생각했어요. 신우이가 직장을 다니지 않는 동안 제 돈으로 카드값을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당 아르바이트로 하루 7만 원을 버는 동안 신우이는 집에서 쉬었어요. 그리고 명절이면 저만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판이 깔리다. 5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모임 있어. 친척들 다 온대. 무슨 모임이세요? 칠순 지난 게 벌써 3년이나 됐잖아. 친척들이 오랜만에 보자고 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분이나 오세요? 한 15명? 민지 이모도 오고 고모들도 다 온대. 15명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음식은 제가 준비할까요? 그래야지. 내가 요리 잘하잖아. 음식 푸짐하게 준비해줘. 그 주 토요일 아침 8시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신우이가 새하얀 구찌 운동화를 신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쇼핑몰을 보고 있었어요. 언니 왔어요? 오늘 친척들 많이 온대요. 네. 민지 씨는 일 안 도와주세요? 신우이가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 요리 못해요. 언니가 잘하잖아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식재료를 싱크대 위에 쌓아놓고 계셨어요. 소고기 3kg, 닭 2마리, 생선 6마리, 채소 1박스. 지혜야, 오늘 잡채도 만들고 갈비찜도 하고 전도 부쳐야 해. 친척들한테 잘 보여야지. 네, 어머니.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고기를 얇게 썰고 닭을 손질하고 갈치를 토막 냈어요.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오후 2시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현관에서 인사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어서 와. 들어와. 저는 주방에서 마지막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거실이 시끌벅적해졌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음식을 큰 접시에 담아 거실 테이블로 날랐어요. 잡채, 갈비찜, 갈치조림, 파전, 동그랑땡, 김치전. 8번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친척들이 음식을 보며 감탄했어요. 와, 음식 진짜 많다. 며느리가 다 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우리 며느리가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저는 마지막 접시를 놓고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여기 와서 앉아. 인사해야지. 저는 거실로 나가 친척들 앞에 섰습니다. 15명이 저를 쳐다봤어요.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친척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지혜 씨, 직장 다니세요? 네. 은행 다닙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은행 다니긴 하는데 뭐 벌이가 별로예요.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다른 친척이 말했어요. 그래도 은행이면 안정적이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정적이긴 한데 돈은 못 벌어요. 그냥 말단 직원이거든요. 신우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언니는 그냥 평직원이에요. 제 친구는 은행 차장인데 연봉이 9천만 원이래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돈은 못 버는데 집안일은 잘해요. 오늘 음식도 전부 혼자 했어요. 친척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푸짐하게 차렸구나. 며느리 복 받으셨네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으셨어요. 뭐, 돈 못 버니까 집안일이라도 해야죠.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에서 친척들 대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요즘 은행 직원도 월급 많이 받지 않나요? 신우이가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그냥 평범해요. 많이 못 받을걸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훨씬 많이 벌어요. 아들이 과장이거든요. 친척들이 또 웃었어요.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며느리니까요. 저녁 6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밥을 퍼서 날랐어요. 15명 분량의 밥을 한 그릇씩 날랐습니다. 친척들이 음식을 먹으며 칭찬했어요. 음식 맛있네요. 며느리가 요리를 잘하네.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요리만 잘해요. 다른 건 별로지만.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주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봤어요.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신우이는 고급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밤 9시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형님, 오늘 잘 먹었어요.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조심히 가. 모두가 돌아가고 거실에는 쓰레기만 가득했어요. 빈 접시, 휴지, 음식물 찌꺼기.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설거지 좀 해줘. 나 너무 피곤해. 신우이도 소파에 누웠어요. 저도 피곤해요. 언니가 해주세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15명이 먹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2시간 동안 닦고 또 닦았습니다. 손이 붉게 부어올랐어요. 밤 11시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고 신우이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갈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오늘 수고했어. 친척들이 음식 맛있다고 하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응. 우리 엄마가 친척들한테 자랑 많이 하시던데. 내 요리 실력.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요리 실력을 자랑한 게 아니라 제 벌이를 무시했다는 거요. 15명 앞에서요. 그날 웃은 사람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첫 반박, 며느리가 입을 열다. 7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또 승진했어요. 차장이 됐습니다. 연봉이 8천만 원이 됐어요. 사무실에서 승진 발표를 들었을 때 동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지혜 씨, 축하해요. 차장 달았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웃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시댁에는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어차피 믿지 않을 텐데요.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에 갔어요. 신우이가 이번엔 루이비통 신상 가방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핑크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어요. 언니 왔어요? 네. 민지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신우이가 손톱을 후후 불며 대답했어요. 그냥 집에 있어요. 구직 중이에요. 근데 마음에 드는 데가 없네요.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지혜야 왔구나. 오늘 친척들 또 온대. 10명쯤. 가슴이 다시 답답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4시간 동안 혼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 친척들이 도착했어요.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거실이 북적이고 저는 음식을 날랐어요. 친척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지혜야, 나와서 인사해.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10명의 친척이 저를 쳐다봤어요. 친척 한 분이 물었습니다. 지혜 씨, 요즘 은행 일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은행 다니긴 하는데 뭐 벌이가 별로예요. 그냥 평직원이거든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는 승진도 잘 안 되나 봐요. 제 친구는 벌써 차장인데.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능력이 그 정도야. 뭐 어쩔 수 없지. 저는 그 순간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요.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훨씬 많이 벌어요. 과장이니까. 며느리는 그냥 말단이지만.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왜? 제가 말단이 아닙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뭐, 내가 말단 아니면 뭔데? 저는 친척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 차장입니다. 올해 승진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우이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언니, 뭐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행 차장이요. 3개월 전에 승진했어요. 친척 한 분이 놀라며 물었어요. 와, 차장이면 연봉이 꽤 되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8천만 원입니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그게 사실이야? 네, 사실입니다. 신우이가 말했어요. 언니,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안 믿으실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차장이면 대단한 건데. 그럼 아들보다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사실이야, 엄마.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민호야, 너 알고 있었어? 응,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말 안 했어?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오늘 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뭘 확인해? 제가 정말 차장인지, 정말 8천만 원을 버는지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제 급여 명세서입니다. 지난 3개월치요. 친척들이 서류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차장이네. 월급도 세전 670만 원? 다른 친척이 계산했어요. 그럼 연봉이 8천만 원 넘는 거네.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혜, 차장, 기본급 670만 원. 신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진짜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지혜야,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적 없으세요, 어머니?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는 7년 동안 제가 말단이라고 하셨어요. 벌이가 별로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 씨는 자기 친구가 얼마 번다고 매번 말했어요. 저보다 많이 번다고요.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집에서 제일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친척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남편분은? 저는 가방에서 남편 급여 명세서도 꺼냈습니다. 남편은 과장이에요. 연봉 5천만 원입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친척들이 두 서류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3천만 원이나 더 많이 버네. 시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7년 동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단이라고 하셔서요. 그리고 가방을 들었어요. 저 이제 가볼게요. 설거지는 다른 분이 하셔도 될 것 같네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야, 잠깐만.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밖은 추웠지만 가슴은 처음으로 후련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동시에 말을 잃었습니다. 9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저는 부지점장으로 승진했어요. 연봉이 9천만 원이 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승진 발표를 받았을 때 지점장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김 차장님, 아니 김 부지점장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댁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또 안 믿을 테니까요.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10년째 추석이었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차가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친척들이 20명은 되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혜야, 왔구나. 오늘 친척들 많이 왔어. 어서 주방 가서 준비해.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친척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그래? 빨리 주방 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주방에 안 갈 것 같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그럼 음식은 누가 준비해? 어머니가 하시거나 민지 씨가 하시면 되죠. 시누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갑자기 왜 이래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오늘은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친척분들 앞에서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뭔데?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최신 급여 명세서예요. 지난달 거요.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친척들이 고개를 빼꼼 내밀어 봤어요. 한 분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부지점장?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올해 봄에 부지점장으로 승진했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혜, 부지점장, 기본급 750만 원. 친척 한 분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럼 연봉이 9천만 원? 네. 정확히는 9,300만 원입니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편 급여 명세서예요. 최신 거요.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민호, 과장, 기본급 420만 원. 친척들이 두 서류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거의 2배로 많이 버네. 과장이랑 부지점장은 차이가 크지. 시누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승진 기록이에요. 10년치요.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10년 전 대리, 7년 전 과장, 5년 전 차장, 올해 부지점장. 친척 한 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10년 만에 부지점장까지 올라갔네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제가 말단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벌이가 별로라고 하셨죠? 시어머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돈 못 버니까 집안일이나 하라고 하셨죠? 거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저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10년 동안 제가 번 돈의 총액이에요. A4 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연도별 연봉이 쭉 적혀 있었어요. 첫 해 4,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년째 9,300만 원까지 총 7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삼켰어요. 7억?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년 동안 제가 번 돈이 7억 2천만 원이에요. 신우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의 10년치 연봉 총액이었습니다. 5억 3천만 원. 남편은 10년 동안 5억 3천만 원을 벌었어요. 테이블 위에 두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친척 한 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며느리가 2억 가까이 더 많이 벌었네.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는 제가 말단이라고 하셨어요. 친척들 앞에서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지 씨는 자기 친구가 차장이라고 9천만 원 번다고 매번 말했죠. 신우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부지점장이었고 9천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혜야, 나는 어머니가 모르셨다고 하실 건가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잖아요. 제 연봉이 얼마인지, 직급이 뭔지. 그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죠. 저는 말단이고 벌이가 없고 집안일이나 해야 하는 며느리로요. 거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년 만에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야, 잠깐만. 이야기 좀.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차가운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원했어요. 그 순간 누가 이 집을 먹여 살렸는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 오늘 그렇게 했어?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말해야 할 때가 됐으니까. 엄마가 많이 충격받으셨어.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10년 동안 친척들 앞에서 저한테 뭘 하셨는데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단이라고 하셨죠. 벌이 없다고 하셨죠. 매번 친척들 앞에서요. 그래도 뭐요? 제가 참아야 해요? 10년도 모자라요? 남편이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5번을 더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지혜야, 전화 좀 받아. 이야기 좀 하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신우이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연달아 왔어요. 언니, 전화 좀 받아요. 언니, 미안해요. 언니,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셔. 그래요. 너무 충격 받으신 것 같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럼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여보, 저 지금 회사에요. 오후에 중요한 미팅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너 보고 싶대. 집에 와줄 수 있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사 동료들과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밤 10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 회식 있었어요.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줘. 하루 종일 기다리셨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요. 샤워하고 잘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지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많이 버는 줄 몰랐어. 부지점장인 줄도 몰랐고, 내가 너무 무심했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저는 문자를 읽고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셔. 이러다 큰일 나겠어. 저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어요. 그럼 병원에 입원시키세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수세미를 내려놓고 남편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한 게 뭔데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매번 친척들 앞에서 말단이라고 하셨죠. 벌이 없다고 하셨죠. 그래도 우리 엄마야. 그 엄마가 10년 동안 저한테 뭘 했는지 알기나 해요? 저는 거실로 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10년 동안 제가 시댁에 보낸 돈의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신우이 카드값 650만 원, 시어머니 병원비 300만 원, 명절 비용 200만 원, 10년 2천만 원, 기타 500만 원, 총액 4,450만 원. 남편이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제가 시댁에 보낸 돈이에요. 4,450만 원.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10년 동안 제가 명절마다 주방에서 일한 시간이에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추석 6시간, 10년 60시간. 설날 6시간, 10년 60시간. 기타 모임 4시간, 20회 80시간. 총 200시간. 200시간이에요. 제가 혼자 주방에서 일한 시간이요.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민지 씨는 거실에서 쉬셨죠. 친척들이랑 수다 떨고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연락 안 받는 거예요. 10년 동안 제가 참았으니까 이번엔 어머니가 참으실 차례예요. 남편이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다 보고 계셨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는 말할 때가 됐으니까요. 10년을 참았으니까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어머니, 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매일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도 매일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아직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10년 참았으니까 어머니는 한 달쯤 참으실 수 있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어요. 살이 빠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지혜야.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셨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무심했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줄 몰랐어. 알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그냥 내가 평범한 직원인 줄만.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으세요? 10년 동안요.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파일 하나를 들고 왔어요.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시어머니가 파일을 봤습니다. 이게 뭔데?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첫 장에는 통장 거래 내역이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민지 씨한테 보낸 돈 내역이에요. 10년치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별로 송금 내역이 쭉 적혀 있었어요. 3년 전 200만 원, 4년 전 150만 원, 5년 전 300만 원, 총 65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많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건 어머니 병원비로 보낸 돈이에요. 5년 전 300만 원, 7년 전 200만 원, 8년 전 150만 원, 총 65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건 명절 비용이에요. 제가 사비로 산 식재료 영수증이요. 명절마다 200만 원씩 10년간 2천만 원. 그리고 이건 기타 비용이에요. 시댁 경조사, 어머니 생신, 민지 씨 생일 선물. 500만 원치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다 합치면 4,45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명절마다 주방에서 일한 시간 기록이에요. 날짜별로 정리된 표였습니다. 추석, 설날, 어버이날, 시어머니 생신, 친척 모임. 각 날짜마다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6시간, 5시간, 4시간. 총 200시간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혼자 주방에서 일한 시간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저를 모욕한 기록입니다.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랐어요. 뭐?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 추석 벌이가 별로야. 4년 전 설날 그냥 말단 직원이야. 5년 전 친척 모임 돈 못 버니까 집안일이나 해. 6년 전 어버이날 우리 며느리는 능력이 그 정도야. 총 42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42번 친척들 앞에서 저를 모욕한 기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지혜야, 나는 10년입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42번이나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참은 건 돈이나 시간만이 아니에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 자존심이었어요. 제 존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저는 말단이었고 무능했고 집안일이나 하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눈에는요. 미안해. 미안해.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집에서 제일 많이 벌고 있었어요. 10년 내내요. 시어머니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시간이 더 필요해요. 10년을 참았는데 3주 만에 다 용서할 순 없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기다릴게. 얼마든지. 저는 파일을 서재에 다시 갖다 놓았어요.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여전히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보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섰어요. 비틀거리셨습니다. 저는 부축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셨어요. 지혜야,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나가셨어요.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가슴속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말해야 할 건 다 말했으니까요. 거지는 집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매주 한 번씩 문자가 왔어요. 더 이상 변명은 없었습니다. 지혜야, 잘 지내니? 내가 잘못했어. 기다릴게. 저는 짧게 답장했어요. 네, 잘 지내요. 신우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저도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엄마 생신이야. 알아요. 엄마가 내가 와줬으면 좋겠대. 저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많이 반성하고 계셔. 알아요. 그리고 민지도 직장 구했대. 이번엔 진짜 열심히 다닌대. 저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잘 됐네요.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생신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어치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메모를 한 장 넣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저녁 8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지혜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품권 고마워. 그런데 내가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어머니.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알아. 기다릴게. 천천히.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은 우리 집에 갈 거야? 아니요. 전 친정에 갈 거예요. 남편이 놀랐어요. 친정? 장모님 혼자 사시잖아. 네.
그래서 가는 거예요. 10년 만에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은 시댁에 가세요. 혼자요. 여보, 저는 올해는 친정에서 보낼 거예요.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갔어요. 10년 만에 친정 추석이었습니다. 엄마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지혜야 왔니? 엄마.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엄마도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다 들었어. 민우한테 시댁에서 고생 많았다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정리됐어요. 엄마와 단둘이 식탁에 앉았어요. 소박한 음식이었습니다. 전 몇 개, 나물 몇 가지, 갈비찜 조금. 하지만 마음이 편안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에 주방에서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엄마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가 좋았습니다. 저녁에 엄마와 TV를 봤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웃음소리가 편안했어요. 밤 10시 잘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방에 누웠어요. 지혜야. 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시댁이랑. 저는 천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해. 내가 결정하는 대로 엄마는 응원할게.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혜야, 어제 추석 잘 보냈니? 내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어. 민호도 혼자 와서 밥 먹고 갔어. 음식도 별로 없었고, 내가 그리웠어. 기다릴게.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잘 보냈어요. 친정에서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그래. 좋은 시간 보냈길 바래. 지혜야, 기다릴게. 내가 변할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엄마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도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그래. 같이 하자. 엄마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을 풀고 김을 구웠습니다.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말단이었고 무능했고 집안일만 하는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부지점장이었고 9천만 원을 벌었고 10년 동안 7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친척들도 남편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할지 다시 시댁에 갈지 명절을 함께 보낼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거요. 이제 더 이상 말단이 아니라는 거요. 이제 더 이상 주방에 혼자 있지 않겠다는 거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지혜야, 뭐 생각해? 저는 웃었어요. 아무것도요. 그냥 밥이 맛있어요. 엄마도 웃으셨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딸.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참은 며느리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끝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말단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어요. 친척들 앞에서, 명절마다, 모임 때마다 벌이가 별로야. 돈 못 버니까 집안일이나 해. 42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42번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9천만 원을요. 10년 동안 7억을 벌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 연봉이 얼마인지, 직급이 뭔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말단이고 벌이가 없고 집안일만 해야 하는 며느리로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으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니까 참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참는 것과 당하는 건 다르다는 걸요. 존중받지 못하는 건 참아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이 벌어온 돈, 당신이 이룬 성취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경험이요. 그 정도면 괜찮지가 아니라 그것밖에 안 돼? 라는 말을 듣는 경험이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10년을 참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제 가치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거지는 집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